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4번이 7369번인 직원을 찾아서 그 직원의 급여와 수당을 업데이트하세요라는 문장입니다. 업데이트 문장의 구조는요. 업데이트, set, wher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만. 그럼 하나를 쓰시면 되겠죠. EMP 테이블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변경하는 거는 무엇을 변경하는 거죠? 샐러리를 어떤 값으로 변경하는 거죠? 여기서는 1000으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수당도 변경하기로 했죠. 커미션도 변경하기로 했어요. 얼마로? 100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업데이트 셋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EMP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세요. 셋은 업데이트하는 내용이에요. 샐러리를 1000으로, 커미션을 100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웨어절이 없으면 모든 행위 다 업데이트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원하는 직원들만 찾아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4번으로 찾을 거예요. 4번. 얼마? 7369.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몇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나오나요? 한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나오죠. 그죠? 한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나옵니다. 셀렉트 결과를 보시면은요. 이 사람 7369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7369라고 하는 사람은 스미스였어요. 그래서 스미스의 급여가 셀 얼마로 바뀌었어요? 1000으로 바뀌었죠. 얼마로 바뀌었어요? 100으로 바뀌었죠. 이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보통 제가 여기서 4번을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웨어절에서 4번을 사용한 이유. 어, 지금 우리가 EMP 테이블에는 사실은 제약 조건 안 걸려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직원 테이블에서 4번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되지도 않고 너를 가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4번이라고 하는 컬럼이 어,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음.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 사용되는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라면 EMP 애노를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EMP 애노가 4번이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인 경우라면 경우라면 어, 오직 한 개의 행만 업데이트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음. 널 값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고, 너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고, 중복되는 값을 갖지 않는 그런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만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직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딜리트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개의 행만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를 하기 위해서 웨어절에서 무엇을 이용한다? 사, 그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한다. 예요. 그러면 딱 한 개만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죠. 어, 널이 없으니까 업데이트가 되는 행위 없지 않을 거고요. 없지 않을 거고, 중복되는 값 절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개의 행위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업데이트 문장이나 딜리트 문장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오직 한 개만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프라이머리 키 컬럼을 이용해서 조건식을 만듭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요. 이게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문제까지만 딱 하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도 갖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 자습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업데이트 테이블 할 거고요. set 무엇인가 변경을 할 거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을 거예요. 이게 업데이트 문장의 구조예요. 업데이트, set, where. 어려운 거 없죠. 셀렉트에 비하면 훨씬 쉬워요.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 하나. 무슨 테이블이에요? EMP 테이블이죠. 자, 급여를 인상할 거예요. 급여에 저장을 하면 되죠. 어떻게 저장을 하면 돼요? 원래 급여 더하기 원래 급여 곱하기 0.1 이게 10% 아닌가요? 그죠? 원래 급여에다가 더하기 급여 곱하기 10% 급여 곱하기 0.1 그럼 이게 급여를 10% 인상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조금 더 간단하게는 곱하기 1.1이라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10% 이게 10% 인상이죠. 샐러리에다가 셀 곱하기 1.1을 하겠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 문장을 곰곰이 보시면은요. 이 등호가 같다, 다르다, 비교하는 거라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가요? 같을 수가 있어요? 0이 아닌 이상은 같을 수가 없죠. 이렇게 조건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왼쪽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어디에다 저장해라? 컬럼에다가 저장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값을 찾겠죠. EMP 테이블에서 샐러리 원래 값을 찾겠죠. 곱하기 1.1을 하겠죠. 그 결과를 제자리에다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다가 세팅해 주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연산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당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이거 할당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저장한다. 그래서 등호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where나 having에 등장하는 등호는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 주는 거고요. set에서 등장하는 등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해 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업무가라고 했기 때문에 job이겠죠.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클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업데이트 문장 실행하기 전에 우리 클럭을 먼저 보면은요. 클럭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급여가 있겠죠. 4천인 직원은 4,400이 되어 있으면 맞을 거고요. 1,000인 직원은 1,100이 되어져 있으면 맞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 원래가 1,100이었으면 여기다가 10%가 110이니까 1,210이 되어져 있으면 맞겠죠. 그리고 950이면 여기다 95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1,105인가요? 1,105인가? 네. 암산이 잘 안 되네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1,300에다가 10% 130을 더하면 1,430이 되겠죠. 그렇게 바뀌면 될 거예요. 그죠? 되는지 볼까요? 컨트롤 엔터 몇 개의 업데이트가 됐대요? 5개의 업데이트가 됐다고 나오죠. 그죠? 이거는 그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한 게 아니고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직원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그런 문장인 거예요. 이 경우는. 자, 결과 셀렉트 볼까요? 셀렉트. 아까 클럭들 찾아보면 여기 클럭, 그 다음에 밑에도 클럭, 얘는 아니고 클럭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셈이 4,000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4,400이 되고 그 다음에 스미스가 1,000이었죠. 1,100이 됐고 그 다음에 1,100이었던 게 110을 더해서 1,2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얼마 있었더라? 이제 1,045가 됐고 그 다음에 1,430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10%씩 인상된 금액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동안 업데이트한 거 저장 안 했죠. 업데이트한 거를 영구히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commit 하고서 컨트롤 엔터 하시면 commit 완료.
그러면 이제 영구히 저장이 된 거예요. 이 결과가 영구히 저장이 된 겁니다. 이제 되돌리기 할 수 없게, 롤백 할 수 없게 저장을 한 게 커밋이. 네, 이번 문제까지만 5개의 문제를 제가 드렸고요. 5개의 문제를 드렸는데 2개의 문제만 제가 일단은 해드렸습니다. 혹시 요 2개 업데이트 문장에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잘 되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조건식을 만드는 연습들을 셀렉트 문장에서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셀렉트만 잘하면 업데이트, 딜리트 다 하실 수 있으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셀렉트, 업데이트나 딜리트에서 업데이트 셋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업데이트 테이블, 뭐뭐뭐를 뭘로 세팅해라. 여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업데이트 부문에서도 제일 복잡한 거는 웨어예요, 웨어. 웨어절만 잘 만드시면 업데이트 잘 할 수 있어요. 딜리트도 마찬가지예요. 딜리트도. 그래서 셀렉트에서 조건절 만드시는 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셔야 되고요. 혹시 교재들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어디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차 부분만 잠깐 보시면은요. 목차 부분만 잠깐 보시면 음, 올터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있는데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저희 교재가 올터 테이블을 어떤 문제에서 딱 다루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터 테이블을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 강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테이블을 삭제하는 트렁케이트 테이블과 드랍 테이블은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문제 번호가 8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삭제하기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은 트렁케이트와 드랍이라고 하는 DDL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라고 하는 DML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서트 업데이트 다뤘죠. 그죠? 그게 문제 번호 78번, 79번에 인서트 업데이트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예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제를 더 많이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이블 생성하기 크리에이트는 문제번호 93번에 있고요. 93번에 있고, 제가 아직 다루지 않은 게 뷰 만들기, 문제번호 95번, 96번 뷰 만들기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볼게요, 저희가. 그러면서 업데이트와 뷰의 관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복구하기에서 플래시백이라고 있는데 이 플래시백에서 어, 문제를 5개로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교재에서는. 근데 저는 이 5개 중에서 뭐만 다뤘냐면 드랍 테이블로 삭제가 된 테이블만 플래시백으로 되돌리기. 요것만 제가 다뤘어요. 그래서 1, 2, 3, 4번은 제가 다루지 않은 거고요. 아마 103번? 실수로 지운 데이터 복구하기 중에서 5번만 문제 번호는 103번입니다. 그것만 제가 다룬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오늘 한 게 아니고 어제 다룬 내용들이었었는데 그 제약 조건에 대한 내용들은 문제 번호가 104번 붙어 있어요. 데이터 품질 높이기라고 되어져 있고 프라이머리 키, 뭐 유니크, 난널, 체크, 포린 키 이렇게 해서 설명되어져 있고요. 뭐 그 부분 교재랑 제 수업 시간에 다뤘었던 내용들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DML이나 올터 테이블이나 DML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간단하게 다뤄져 있고요. 간단하게 다뤄져 있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교재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제가 해드리지 않은 답변들 있죠. 3번, 4번, 5번 문제들 있죠. 요거 꼭 해보세요. 네, 꼭 해보시고 못하시겠다 그럼 저한테 질문 주세요. 자리에 가서 제가 봐드릴게요. 아까 좀 요 부분에서 서브쿼리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서브쿼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꼭 해보세요. 우리 앞에서 셀렉트절에서 서브쿼리 만들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여기 있는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업데이트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좀 재밌는 것들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다뤘었던 테이블들이 좀 간단한 테이블들만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좀 실제 생활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저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장이 됐으면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로 저희가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